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세나 월세를 놓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내년에 초토화되지 않을까. 그 이후로도 계속 충분히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규제 완화와 보금자리 특례론, 대출 완화로 인해서 일부 돌려막기가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년은 엄청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실시간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감기가 좀 덜 나은 것도 있고 대부분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많이 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도 통화를 해보면 예전하고 틀리게 수준이 많이 좀 올라왔고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구 시청 자료를 보게 되면 미분양 현황, 소위 말해서 준공전의 미분양이죠. 준공전의 미분양 같은 경우는 23년 10월 달에 1376채의 아파트가 1328개의 아파트로 마이너스 48채가 줄었는 걸로 나오는데요. 물론 준공 전의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통계를 기본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줄었다. 그 줄었는 이유는 환매 제도도 있었고 일부 좀 분양이 되었다. 그런 뉘앙스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줄었는 것이 아니라 16채가 아파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 남구 같은 경우는 일부 분양이 좀 되었는지는 몰라도 줄었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실제 모델하우스 관계자들에 의해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거래가 좀 많이 되었다. 그런 얘기에 비하면 실제 많이 줄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실제 여기서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준공 후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로 전환을 시켜도 미분양이 해소되는 걸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갖다 대면 실제 엄청나게 줄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준공 후에 미분양인데요. 왜 현재 준공 후에 미분양이 더 중요하냐? 현재 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부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준공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분양이 되겠냐 이거죠. 한 9,000세대 정도 후분양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가 준공 후에 미분양이 되게 되면은 실제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커지고 결국은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지 않으면 전세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예전 2007, 8년도에서 10년도 기사를 읽어보시면 향후 아파트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뉴스 자료를 캡처해서 올려드린 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의 미분양이 11월 달에 903채에서 지금 1016채로 113채가 증가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후분양 중에서는 임대로 전환시켜서 임대로 진행을 해도 준공 후에 미분양은 줄었는 걸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 내용도 제가 올려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3채가 아직 남았다. 그렇다면 통계되지 않는 개수는 상당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화 오신 분 중에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뉴스를 믿지 마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뭔 내용입니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뉴스 자체가 대부분 광고를 받아야 되고 아파트를 구입하게끔 말을 돌려서 뉴스에 올리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정도 얘기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즉서 뉴스도 광고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광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특정 업체에 아파트를 올리는 사례들이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에 많이 보셨다시피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전세 가격이 오른 건 고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준공 후에 미분양이 남아있고 후분양으로 분양을 계획하는 아파트들이 약 9,000세대 그런 아파트들이 결국은 분양이 될까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월세나 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고 자금난이 많이 부족하면 전세로 대부분 돌리겠죠. 그럼 전세 가격은 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기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수성구의 모 아파트 디폴트 채무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매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뉴스를 믿고 뉴스대로 따라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뉴스를 100%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의 대부분 전세 가격이 뭐 오른다고 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어플들이 100%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전세라고 체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까? 전세가 지금 대부분 폭락 단계 40%, 50%, 60%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의 전세 가격은 어떨까요? 대구의 전세 가격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40%, 50%, 60%, 거의 반타작 이상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뉴스에서는 전세 가격이 오른답니다. 왜 그렇게 뉴스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해라. 그런 뉘앙스 아닐까요? 신문기사나 뉴스나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는 깡통 전세, 상당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전세 가격은 오른다고 또 얘기하는 뉴스들이 앞뒤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깡통 전세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 살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전세 계약을 마무리하고 월세 전환을 하거나 반전세로 돌려야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나는 괜찮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의 원룸들도 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룸에 살거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 월세로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사시는 분들, 부동산 가서 확인해 보면 대부분 월세 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기가 다 된 분들은 전환을 해서 더 저렴하게 아파트나 주택,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에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해놓고 언제든지 돈을 유통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준공 후에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 가격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못해서 디폴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부도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 내려서 엄청나게 물건들이 쏟아질 것이고 월세 마찬가지 후분양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뉴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은 없죠. 그래서 100% 신문기사나 뉴스를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미분양 통계가 지금 만세대가 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만세대 이상입니다. 이유는 대부분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미분양이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개했는 것만 지금 만세대죠. 그렇다면 비공개로 지금 남아있는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대부분 현재 통계 자료에 나온 내용들만 가지고 뉴스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통계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미분양에 대해서는 건설사 비공개 요청이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지금 대구에 만세대 이상이 미분양이 났다. 원래 대구에 계획했는 아파트 세대수는 10만 가구에서 만세대 미분양 났으면 별로 대단하게 많이 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만세대 이상, 2만 세대 이상 미분양이 나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정부는 똑바로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100% 정부 얘기만 들어서는 되지 않고 내가 그만큼 또 움직이고 알아봐야 되고요. 사실 뭐 정부를 100% 믿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는데 뭐 이때까지 살아보면서 많이 느꼈을 건데 저는 뭐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다가 정지를 2번 정도 먹었습니다. 한 번 더 먹으면 바로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주사도 맞지도 않았죠. 근데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고 주사를 맞고 실제 후유증이 생긴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사정으로 예전부터 IMF도 마찬가지 경제 위기 상황 때도 대부분 100% 오픈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무튼 현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은 준공 후의 미분양, 소위 말해서 악성 미분양인데요.
현재도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에 후분양 아파트 약 9,000세대가 제대로 분양이 되겠냐? 그렇다면 결국 미분양으로 인해서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그 기간까지는 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구의 전세나 월세 가격은 대부분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후분양되는 아파트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면밀히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을 잘 체크하고 있어야 되겠죠. 준공전의 아파트도 현재 미분양이고 준공 후의 아파트도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후분양 아파트까지 분명히 분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얘기한 이유도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런 상황들은 2008, 9년도에도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투자하지 않아 봤고 그 시절에 부동산 운영을 하지 않았고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본 사실도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그런 미분양이 뭔지 할인 분양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10년, 7년, 8년 했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요. 아무튼 적어도 부동산을 한 15년 이상 운영했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대부분 또 이런 미분양 할인 판매를 진행했는 분들은 더욱더 잘 알죠. 그래서 부동산을 오래 했는 분들은 차라리 일찌감치 빨리 망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저렴하게 아파트도 구입할 수 있고 경기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일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세금으로 예전과 동일하게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사례는 저는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정부 발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면서 결국은 대기업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줄 수밖에 없죠.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개인으로 따졌을 때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터질 것이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카드 돌려막기를 해도 다시 한번 지원을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예전과 동일하게 대기업에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찬가지 중소기업이 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옥석은 가려내야 될 것이고요. 물론 내년에 경기는 더욱더 좋지 못하겠지만 결국 미분양 할인 판매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4년은 희망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경기 악화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내년 대출 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겠다.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은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5천만 원 소득으로 3억 3천 대출을 받았는 사람은 내년에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주담대 대출이나 신용대출 마찬가지 계속해서 대출을 감소시키겠다는데 이런 결과를 발표한 이유도 그 정도로 지금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1875조의 가계부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오를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아무튼 내년에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적용 때문에 부담대 대출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신용대출 마찬가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없이 투자를 했는 사람들과 연끌족의 비명들이 메아리가 될 것이며 전세 살고 계신 분들 아파트를 구입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